안녕하십니까, 김정도입니다. 오늘은 그 생존 수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 생각인데요. 사실 거의 제가 한 1년 넘게 다양한 상황에서 바다 환경 또 강 계곡에서 생존 영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제가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영법들, 그 중에 좀 최적화된 영법을 찾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에 대응하는 어떤 영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생존 수영은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법 하나만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뭐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결과로 남들은 최적화된, 가장 또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또 아이들에게 지도하기 쉬운 그런 생존 용법을 한번 제가 기존에 있던 것들이죠. 사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생존 수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냥 구조되고 올 때까지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자력으로 탈출한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뭐 수상 사고들,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바다라든가 강, 계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력 탈출도 물론 중요하죠. 자력으로 탈출해서 능력도 물론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개인이 구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버티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내가 그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영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탈출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이 빠지거나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구조도 올 때까지, 아니면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기도를 확보하고 버티는 그런 어떤 영법에 우선을 두는 것이 1차적으로는 생존 수영의 가장 그 목적이 이제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몇 가지 영법을 구하는 것 중에 지금 남들 검증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생존 수영 영법은, 정확히 표현하면 생존 수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자리 뜨기 또는 이제 서바이벌 플로팅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 봅니다. 말 그대로 제자리 뜬 상태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니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생존 영법의 가장 중요한, 또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서바이벌 플로팅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영법은. 그래서 이 영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 신체 구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력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이 폐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팔을 내린 상태보다는 팔을 올린 상태로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 흉곽이 더 커집니다. 흉곽이 더 커진다는 얘기 뭐냐면, 자연스럽게 폐 속에 공기가 더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떤 영법적인 어떤 상황과 비유하자고 하면, 부력이 더 많이 생성되는 거죠.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에 힘을 좀 뺀 상태에서 이 팔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기지개 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팔베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뒤에 깍지를 끼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거. 굳이 이렇게 쭉 피거나 이렇게 수평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살짝 팔을 굽힌 상태에서 살짝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흉곽이 커집니다. 그럼 그만큼 폐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부력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자리뜨기, 서바이벌 플로팅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몸에 온몸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팔만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주는 것만 해도 사람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버티면 돼요. 이걸 훈련을 많이 하지 않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와서 이제 가라앉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경직시켜서 말 그대로 계속 침수를 시킨 상황이 생기는데, 그냥 힘만 빼고 팔만 든 상태에서 폐 공기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 입은 작게, 입을 크게 하게 되면 파도가 치거나 물결이 쳤을 때 숨 쉬는 이 첫 번째 어떤 통로죠. 입으로 물이 들어가나 코로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건 이제 패닉이 와서 이제 영법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를 못합니다. 자세를 유지 못하죠. 그러니까 입은 최대한 작게 우는 상태에서 우 하는 상태에서
짧고 길게, 짧고 길게. 들이마시기 짧게, 내뱉는 거 길게. 이런 호흡법을 통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더라도 입으로 계속 호흡을 유지하고 폐 공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어떤 호흡법을 여러분들 같이 병행하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어떤 뭐 파도가 치던 아니면 뭐 물살이 강하던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동작, 그다음에 이 짧고 길게 하는 호흡법. 들이마실 때는 짧게, 내뱉을 때는 길게. 왜냐면 길게 훅 내뱉어 버리면 폐 공기가 훅 빠져가지고 부르기 순간적으로 훅 이제 감쇄되는 거죠.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뱉을 때는 천천히, 들이마실 때 빨리. 이런 거는 이제 파도가 많이 치거나 급류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평소일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냥 숨 쉬면 됩니다. 대신 천천히 폐의 공기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숨 쉬는 호흡법을 유지하면 됩니다. 자, 제자뜨기 서바이벌 플로팅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동작, 자연스럽게 팔을 들어서 흉곽을 크게 해서 폐 부력을, 폐 이제 흉곽을 크게 해서 폐 속에 공기를 많이 유축해서 부력을 확보하는 거. 두 번째 호흡법. 입을 크게 벌린 게 아니고 작게 벌린 상태에서, 모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파도가 치거나 급류 상태는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고, 그냥 평소 상태는 그냥 자연스럽게 천천히 들어마시고 천천히 내뱉죠. 이게 서바이벌 플로팅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두 번째 그 영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계곡과 같은 상태에서 바로 옆에 내가 뭐 붙잡을 수 있는 큰 나무라든가 아니면 암벽이 있다 그러면 자력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스스로 셀프 이제 레스큐가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는 기본 이 생존 서바이벌 플로팅 상태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배면 이동. 이게 뒤로 누운 상태에서 이동하는 방법인데 아주 쉽습니다. 팔을 처음에 기본 동작에서 팔을 이렇게 살짝 굽혔죠. 이 굽힌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팔을 앞쪽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아줍니다. 그래서 쫙 펴는 것보다는 그냥 편한 상태에서 기본 동작에서 살짝 이렇게 저어만 주더라도, 배꼽 앞쪽으로 살짝 저어만 주더라도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팔을 더 강하게 저었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 기본 동작 서바이벌 플로팅 상태에서 이동법 또는 이제 방향 전환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수영장이라든가 얕은 물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아이들도 충분히 쉽게 숙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도가 아주 강하게 칠 때, 특히 이제 포말을 형성하거나 삼각 파도가 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거 가만히 이게 서바이벌 플로팅 상태에서도 코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패닉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아주 강한 급류라든가 파도가 포말을 일으키거나 아주 큰 파도가 이제 덮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코를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를 이렇게 막아서 물 유입을 최소시키고요. 그 다음 입 쪽 부분, 숨 쉬는 부분, 아까 호흡법 중에 이 호흡이 계속될 수 있도록 파도가 쳤을 때 이 입으로 유입되는 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살짝 덮어줍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손을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유입되는 상황이 되거나 파도가 치더라도 호흡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 호흡이 계속돼야지 폐에 공기를 계속 주입시켜 놓기 때문에 부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파도가 강하게 쳤을 때는 반드시 코를 막아주고, 그다음 약간 보구리 만들듯이 살짝 손을 굽혀가지고 입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도가 치더라도 이 손등에서 물이 튀는 것이 입에 들어가서 막아줘서 호흡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으로 계속 하다가 정말 강한 파도가 막 휩쓸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한류 같은 거 발생됐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강한 파도가 이제 여분을 덮칠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몸을 뒤집어서 잠수를 하는 겁니다. 한 10초 정도 지나면 큰 파도가 지나가요. 뒤집고 10초를 딱 버티게 되면 몸 자연스럽게 더 잘 뜹니다. 그래서 파도의 힘에 저항하는 게 아니고
파도가 휩쓰는 대로 같이 떠내려갔다가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 타이밍이 생기면 다시 터닝을 해서 터닝할 때도 반대편에 잡고 있지 않은 반대편 손을 잠시 몸 안으로 잡아당기면 몸이 회전하게 돼 있어요. 그때 같이 고개도 같이 돌리기도 하면 이 움직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다시 기도가 하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이 회전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한 파도 왔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는 영법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면 실제 상황에 쓸 수 있어요. 지금 그 영상에서 보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수영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영을 가르치지 않고요. 수영이 의미가 없어요. 물에 빠졌을 때 계속적으로 숨을 쉬면서 구조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물에서의 생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수영을 막 일부러 막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수영도 배우면 좋죠. 레저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실제 생존 상황에서 이 수영으로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서바이벌 플로팅 이런 연법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숙달해 놓으면 요건 실제 상황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도 쉽게 여러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 잘 알려주고 또 본인이 직접 해보고 거기 체감한 것을 노하우를 잘 녹여가지고 자녀에게 지도해주고 지금 보셨다시피 이런 몇 가지 원리들과 행동 어떤 기준이죠.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달시켜 놓으면 정말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서바이벌 플로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우기가 쉬워야 되고 실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저도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쉽게 이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긴 좀 그런가요? 얕은 물이라든가 얕은 수영장이라든가 하면 지금 여름이니까 이제 얕은 개울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아니면 해수욕장에 얕은 어떤 물 높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물놀이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숙달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그건 추천할 수 없겠다. 왜냐면 이제 밤늦게 이제 목욕탕 정말 우리가 말하는 찜질방 같은데 목욕탕 같은 경우 밤 늦으면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 욕탕에서도 하면 좋은데 그게 다른 사람들 방해가 시기 때문에 그런 건 추천할 수는 없겠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충분히 얕은 물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게 되면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를 입게 되면 이런 어떤 우리가 수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의 사고의 90% 이상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구명조끼에는 또 가랭이끈이 있기 때문에 가랭이끈을 반드시 또 아이들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쑥 빠지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어떤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고 기본적인 생존 영법도 이제 숙달하고 그다음 필요한 수상 안전과 관련된 장비도 잘 챙겨준다고 하면 매년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상 사고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 플로팅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장담컨대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서바이벌 플로팅 1번 용법 제가 설명과 함께 시연을 우리 숙달된 조교가 하겠습니다. 자, 많이 반에 빠졌을 때 제일 중요한 기도 확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다시피 팔 위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기지개 피듯이 올리게 되면 폐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기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눈은 항상 뜨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파도가 친다 그러면 한쪽 손으로 막아야 되죠. 한쪽 손으로 코를 막고 자, 입을 보여야죠. 숨 쉬는 입을. 파도가 친다 그러면 돌지 말고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돌지 마. 이 상태에서 파도 치더라도 숨을 계속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폐 공기를 계속 주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산소 호흡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물 튀더라도 호흡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파도 많이 치거나 이렇게 태울이 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를 확보하고 코 막아줘야겠죠. 코에 물이 들어가면 당황합니다. 자, 기본 자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자세 다시 한번. 자, 완전히 고개를 뒤로 젖히고 팔 위쪽으로 기지개 피치 올리고 다리는 굳이 접으려고 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그냥 굽혀진 대로 자연스럽게. 중요한 건 폐 쪽이죠. 폐 쪽의 이 부분에 공기를 계속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팔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흉곽이 커져서
말 그대로 폐에 아주 그 공기가 많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로 구력을 많이 꺾어줄 수 있죠. 자, 이동. 자, 이제 이동하는 방법. 서바이벌 플로팅 상태에서 이동하는 방법. 지금 파도 좀 치고 있는데 딱 좋아요. 자, 그렇죠. 구력 확보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양팔을 말 그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앞쪽으로 어깨 위에서 앞쪽으로 싹 모아준다 생각하면 되죠. 플로팅. 그렇죠. 배영이 아니고 이건 서바이벌 영법 중에 이제 맞은 배면 이동입니다. 배면 이동.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천천히 어떤 이동할 장소로 무리한 힘을 가지지 않고 살살 어깨 너비에서 자연스럽게 배꼽 쪽으로 팔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번엔 파도가 많이 쳤을 때 뒤집는 동작, 그러니까 파도에 쓸리는 것 자체를 이겨낼 수 있는 뒤집는 동작으로 한번 뒤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도 크게 오고 있어. 자, 파도 크게 왔을 때 코를 막고 한 10초 정도 뒤집게 되면 큰 파도가 지나가죠. 그럼 이렇게 힘을 빼게 되면 자연스럽게 뜨게 됩니다. 그때 다시 회전하고, 자, 지금처럼 다시 구력을 확보하고 팔을 이쪽으로 기본 동작 서바이벌 1번 자세로 버티면 되겠죠. 자, 자연스럽게. 자, 이 상태에서 이동. 자, 이때 이동할 때 위로 올렸던 팔을 앞쪽으로 배꼽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밀어내면 서바이벌 플로팅 3번 대면 이동입니다. 대면 이동. 물속에서 한번 보여줘. 그렇지. 계속 또 1번 동작 계속 기본 동작 버티기 스바이벌 플로팅.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확보하면서 물에 떠 있으면 구조대 걸 때까지 버티면 여러분들은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서바이벌 플로팅 기본 동작 되었습니다.